경남 창원시 대원동 63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자리잡은 현대로템 중기공장. 전방기계화 4단에서 성능 테스트가 완료된 차기 전차 K2가 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K2는 현대로템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양산을 시작, 2011년부터 육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한다. 빗줄기가 가늘게 날리는 가운데 시제품 K2 전차 2대가 굉음을 내며 2km의 주행시험 트랙을 시속 70km의 속력으로 내달렸다. 유철 도로를 40km 속도로 달려 31%의 경사로를 넘은 K2 전차는 360도 회전 6위까지 선보였다. 먼저 전차 장석에 올라 60%의 경사로에서 K2의 제동 능력을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K2 전차의 높이는 225cm, 캐터필러는 120cm 남짓했다. 최신형 전차의 추세에 맞게 K2는 적에게 탐지되기 어렵도록 전차 높이를 최대한 낮춰 설계했다고 한다. 현대로템의 권영민 연구원은 비 오는 날 전차에 오르다 미끄러지면 인대가 늘어나거나 찰과상을 입는다면서 비갑 경과가 전통적으로 분기가 센 이유도 잦은 부상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차 장석으로 다리를 집어넣다가 전차 안으로 빠지고 말았다. 날카로운 특수 알루미늄강에 걸려 분부에 상처가 났고 전차 내부의 쇠붙이에 긁혀 오른쪽 정강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K2 시제 전차 세대는 전방기계화 4단에서 1년 6개월간의 성능 테스트를 마치고 친정인 현대로템 공장으로 돌아와 점검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K2의 야전 성능 테스트 결과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60% 경사에서 밀리지 않는 제동 능력. 전차가 경사 60%의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필자의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호신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호수석에 탑승한 권영민 연구원은 전차가 작전할 수 있는 최대의 야전 경사각이 60%라고 말했다. 또 다른 K2 전차 한 대가 스키 중급자 코스 정도의 측면 30% 경사에서 지면에 매미처럼 붙어 있었다. 전차가 60% 경사에서 정지하자 나무에 매달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권 연구원은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해도 30cm 이상 밀리지 않는다면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비탈길 테스트를 할 때와 똑같다고 했다. K2는 브레이크를 풀었다가 다시 출발했는데 조금 움찔할 뿐 거의 밀리지 않고 경사로 정상까지 올라갔다. 55톤의 육중한 쇳덩어리가 가파른 경사에서 1톤도 안 되는 자동차보다 밀림 현상이 없었다. 권 연구원은 K2는 최고 시속 70km로 달리다 급정거를 해도 24m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는 제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K2가 다시 정상에서 곤두박질 쳐 내려갔다. 경사로를 오를 때는 호신이 하늘을 향해 뻗치더니 내려갈 때는 땅에 닿을 듯 아슬아슬했다.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몸이 위아래로 출렁거렸다. 천천히 내려가던 K2가 갑자기 60%의 경사로를 후진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후진으로 오르던 K2는 서스펜션인 ISU를 이용 오른쪽 왼쪽으로 전차의 자세를 낮추었다. ISU 서스펜션은 산악지형에서 사격 자세를 자유롭게 취하기 위한 장치로서 우리나라의 K1, K1A1, K2 전차, 일본의 90식 전차가 ISU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미국 등은 평지나 사막 전투용 전차이기 때문에 ISU 자세 모드가 필요 없다고 한다. 포탑 상단의 두꺼운 장갑은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갑옷 같았다. 포가 탱크의 공격력이라면 장갑은 방어력이다. 권투에 비유하자면 포는 주먹, 장갑은 맷집 정도가 될 것이다. 55구 경장 120mm 활강포. 평판 시험장 앞에 깊이 2.1m의 침수도화장이 보였다. 3세대 전차는 5m 수심은 거뜬히 건너야 한다. K2 전차는 4.1m 깊이의 강바닥을 달려 물 밖으로 나오면서 곧바로 전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재 미군의 주력 전차인 에이브람스는 잠수 깊이가 1.98m이고 우리 군의 주력 전차인 K1A1은 2.2m인 대비해 K2는 잠수 깊이가 2배 정도 향상된 셈이다. 권 연구원은 K2가 잠수 도하를 할 때 스노클이라는 공기 흡입구를 달고 강바닥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차가 잠수를 하였도야 하는 경우는 급박한 전투 상황에서나 사용되는 방법이고, 대부분은 공병대가 전차 도하용 주교나 보교를 건설해 둬야 한다. K2는 잠수 도하를 위해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화생방전이 벌어져도 전차 승무원들은 안전하다고 한다. K2는 55구 경장 120mm 활강포로 주인간 사격이 가능하다. 활강포란 포신에 강선이 없는 포로서 강선포와 달리 직사화기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55구 경장이란 포신의 길이를 나타내는 용어로 구경 120mm에 55를 곱하면 포신의 길이가 된다고 한다. 현재 야전의 주력 전차인 K1의 포는 105mm이고 K1A1 전차는 120mm보다. 반면 K2의 포는 K1A1보다 포신이 1.3m 정도 긴 120mm 55구 경장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고, 신형 전차 포탄을 갖춰 화력도 향상됐다. 개발 과정에서 K2는 140mm 활강포를 장착하려 했으나 장력의 불완전 연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20mm 활강포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K2의 활강포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드, 러시아의 T-90S보다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포신은 전차의 성능과 직결되는 것으로 포신이 길면 사거리가 늘어난다. 중기기술팀 김춘환 과장은 K2 전차는 21세기의 네트워크 전장 환경을 고려해 디지털 기반과 인간공학적 설계로 전투 효율을 극대화시킨 신개념의 전차라면서, K2는 단거리 또는 원거리에서 발사되는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탄을 탐지해 연막탄으로 교란시키는 능동방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K2는 신소재 장갑제와 능동방호 시스템 등으로 생존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한다. 또 미사일, 레이저 경보장치와 유도교란 통제장치, 복합연막탄 발사장치 등을 갖춰 날아오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빗나가게 할 수도 있다. 김춘환 과장은 미사일을 직접 맞춰 파괴하는 능동방호 장치로 2011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우수한 전차를 당초 600여 대 구매하려던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절반으로 삭감된 것이 못내 아쉽다고 했다. 오토매틱 승용차와 똑같아. 전차 조종을 위해 포탑의 전차 장석에서 전차 정면의 조종석으로 이동했다. 현장 관계자들이 노면허 운전사에게 핸들을 맡기면 어떡하느냐고 했지만 전차가 포를 쏘면서 움직이는 자동차지 별거냐 하며 조종에 도전했다. 필자는 2006년 7월 일본 육상자위대 휴즈학교에서 일본의 주력 90식 전차 조종석에 탑승했다 빠져나오지 못해 혼쭐이 난 기억을 떠올렸다. 중기조종팀 소속 조종수 김기수 씨는 전차는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해 몸집을 줄였기 때문에 좁은 전차에서 생활하려면 체구가 작아야 유리하다고 했다. 그는 발을 의자에 딛고 다리를 구부리며 의자에 앉으라고 코치했다. 조종석 내부는 육상자위대의 90식 전차보다 넓고 아늑했다. 어지러운 계기판을 들여다보니 승용차의 계기판과 비슷했다. 전차를 좌우로 조종할 수 있는 봉처럼 생긴 조향 핸들이 자동차로 망하면 핸들이다. 김기수 씨의 설명대로 주전원을 켜고 연료 펌프 버튼을 누른 다음 엔진 시동 버튼을 누르자 자동차 시동 걸 때와 똑같이 하고 엔진이 켜졌다. 조종석 화면에 구간거리 15km, 누적거리만 811이란 숫자가 나타났다. 1만 km 정도를 주행한 신차였다. 오른쪽에 자동차의 자동 변속기와 똑같은 1단, 2단, 3단, 오토, 키 레버가 있었다. 전진, 중립, 후진 모드가 있는 것은 자동차와 같았으나 선회 모드가 있다는 것이 자동차와 달랐다. 김기수 씨는 기어 중립 버튼을 해제하고 전진 혹은 후진을 선택하면 출발한다고 했다. 호흡을 가다듬고 중립 버튼 해제, 오토 모드를 놓은 다음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가속 페달을 살짝 밟자 K2는 우 하면서 55톤의 육중한 쇳덩이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1500마력에서 뿜어나오는 엔진의 힘은 대단했다. 초보 전차 운전사도 당장 몰 수 있어. 시속 30km 스피드로 500여 미터를 달려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거추장스럽게 커 보이던 브레이크도 발에 입자 자동차 브레이크보다 편리했다. 그러나 자동차 핸들에 해당하는 조향 핸들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만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차체가 휙휙 돌아갔다. 초보 전차 조종수가 핸들을 마구 돌리는 탓에 K2는 섀도우 복싱을 하는 권투 선수처럼 움직였다. 김기수 씨는 회전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방향으로 조향 핸들을 돌리라고 했다. 회전 버튼을 누르고 가속 페달을 밟자 전차가 회전하는 것이 느껴졌다. 조향 핸들을 빨리 돌리자 회전은 그것에 맞춰 더욱 빨라졌다. 그는 지금 선회축 모드는 기동로를 따라 움직이는 전차가 적목표물에 대한 사격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호시는 그대로 두면서 전차 몸통만 회전하는 것이라면서 전차에는 피봇 기능이 있어 내부에 있으면 전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전차 내 전망경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주변 경관이 바뀌고 있었다. 운전을 마치고 조종석에서 빠져나오자 현대로템 관계자들은 민간인 최초의 K2 운전이라면서 1억 원짜리 벤츠 E350 아방가르드 83대를 운전한 느낌이 어떠냐고 농담을 건넸다. 조종 체험 현장에는 도장하지 않은 신형 K1A1 전차가 있었다. 내부를 들여다보니 전차장이 뒤에 앉고 호수가 앞에 앉는 복자식 구조였다. K2는 전차장과 호수가 나란히 앉는다. 권영민 연구원은 K1A1은 탄약수가 승차에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하기 때문에 승무원이 4명 필요한데 이해 K2는 자동 탄약 장전으로 탄약수가 필요 없어 승무원이 3명뿐이라고 했다. 분당 10발 장전. 전차에서 호수는 호의 방향, 즉 전방에 대한 사격 조준을 담당한다. K2 전차는 전차장용 관측 장비와 호수용 관측 장비가 서로 연결돼 있어 전후좌우 목표물을 조준 컴퓨터에 입력해 사격할 수 있다. 호수 조준경은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열상 모듈, 주간 망원경, 레이저 거리 측정, 주간 TV 카메라 모듈 등이다. 호수석 오른쪽에 망원경, 거리 측정 모듈이 있고 왼쪽에는 열 영상 화면과 TV 카메라 모듈이 있었다. 호수 조준경 아래쪽 화면에는 전술 상황 정보와 디지털 전장지도, 무장 관련 내용이 디스플레이됐다. K2 전차에 장착된 열영상 시스템은 라만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야간에 최대 8km를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민 연구원은 K2 전차는 9km 내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탐지해 4km 이내에서 적인지 아군인지 식별에 들어간다면서 굳이 비교하자면 K1 전차가 흑백 TV라면 K1A1 전차는 컬러 TV, K2 전차는 HD TV라고 했다. K2 전차 내부는 일명 LCD 모니터라는 표적전 시기가 장치돼 호수가 조준경으로 보는 목표물이 추적돼 화면에 나타난다. 권영민 연구원은 전차장이 보는 시선이나 호수의 시선에 따라 포탑이 움직이도록 돼 있어 순식간에 사격이 이루어진다면서 게다가 K2 전차는 안정화 장치가 돼 있어 좌우 고저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행 중 사격이 가능하다고 했다. K2는 어느 조건 하에서도 분당 10발을 장전할 수 있다. 북한군 전차는 화기 제어 장치가 없을 뿐 아니라 분당 2에서 3발 정도를 수동으로 장전하기 때문에 전투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